이번 시간에는 사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주 공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이러한 슬로건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주 공부 3년은 너무 길다 하는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뭐 얼마 전에 총선을 치렀는데 총선에서 모 정당의 총선 슬로건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나 이 명리에서도 이 말이 굉장히 잘 들어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주제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명리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뭐, 1년, 2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명리 선생님들이라든가 또 명리를 좀 공부했다 그러면 보통 뭐 10년 정도 하는 경우 많고 이것을 뭐, 고3 수험생이 공부하듯이 그렇게는 안 했지만은 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늘 손에서 책을 떼지 못했고 유튜브든 뭐 카페든 이런 데서 늘 이런 주제를 읽게 되고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식으로 대충 해서 뭐 이렇게 사주 공부를 약간 얽히기를 했긴 하겠지만 사주 공부를 거의 10년씩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10년은 고사하고 뭐 5년 이렇게 얘기하는 5년 정도 하신 분들은 또 더 많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도 사주를 실질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본인이 이제 우리 명리 선생들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면 10년을 했습니다. 또는 뭐 20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분에게 우리가 생소한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사주를 던졌을 때 넉넉하게 시간을 부여했을 때 3분 이내에 그것을 보고 개략적인 해석을 해낼 수가 없다면은 그 사주를 못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의 아마 유튜브나 뭐 이런데 카페나 블로그 같은 데서 하는 분들 중에도 거의 수많은 분들 그러니까 거의 뭐 거꾸로 뭐 제가 볼 때 한 90% 이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걸 뭐 확률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10년, 20년 공부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사주를 까막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낯선 사주. 보통 이제 유튜브 이런 데 하면 유명인 사주를 푼단 말이에요. 이거 유명인은 뭐 프로필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충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안 그런 분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주가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분에게 그 명리 선생 또는 유튜브든 뭐 카페든 블로그에 글을 썼는 그분에게 생판 낯선 사람의 사주를 주었을 때 그분이 한 3, 4분 안에 그것을 보고 해설을 정확하게는 안 하더라도 시간을 더 줘야 되겠죠. 정확하게 하려면. 그러나 3분이나 4분 정도 주면은 개략적인 그 사람의 속성이라든가 운의 성패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주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5년, 10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를 못 보는데 그 대부분 못 보죠. 실제로는 이제 명리를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도 명리 선생들 중에서도 뭐 10년, 20년, 뭐 30년 했은 분도 많죠. 그리고 대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낯선 사주가 주어졌을 때는 사주를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엉뚱한 소리 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주 공부를 가불병정도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주 공부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가불병정도 모르는 왕초보는 한 3년 정도를 일주일에 한 3, 4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면은 웬만하면 사주를 다 봐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사주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3분이나 4분 안에 낯선 사주를 받았을 때 계략적인 그 운세라든가 현재 상황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오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그 원인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사주 공부 왜 3년을 하면 3년이 너무 길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보이는 이 샘플 사주, 이 사주는 가수 김호중 씨의 사주입니다. 김호중 씨, 가수 김호중 씨의 사주를 제가 샘플로 가져다 놓고 지금 한번
시중에 대부분이 이제 사주를 할 때 사주를 푸는 방법, 그 방법이 억부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푸는 걸 격국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에 따라서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현대 명리학이라는 것은 모두 지금부터 한 1000년쯤 전에 등장했던 서자평 선생이 등장하면서부터 그분이 지금의 이 사주팔자 체계를 고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 임신했는 기간, 그것도 포함해가지고 태월이라고 그러죠. 태월이 포함돼 가지고 사주팔자가 아니고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연주라 그랬어요. 연주가 이 사람을 대표하는 사주의 주인공이고, 나머지 이제 태월부터 이제 월일시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거였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1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는 그걸 고법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지금의 사주팔자가 아니고 오주 십자 시대였죠. 오주 십자. 임신했는 기간도 포함돼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주 십자 체제로 사주를 감명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부터 한 1000년쯤 전에 서자평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면서 이분이 새롭게 이제 고안했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보는 이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분이 이제 서자평 선생이 고안을 하면서 어떻게 볼 거냐, 이 사주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했을 때 일간을 중심으로 십신을 정하는 거예요. 일간을 중심으로 십신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주의 주인공은 그렇게 되는 게 일간이 되겠죠. 일간을 중심으로 이 십신, 그러니까 뭐 여기 있으면 간목이 겁재가 되고, 신금은 편관이 되고, 정화는 식신이 되고, 미토는 편재가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간을 중심으로 십신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일간이 극하면은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일간을 극하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의 주인이 일간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월지와의 관계를 따져서 격국의 성패로서 사주를 감명해라, 이렇게 이제 서자평 선생이 그렇게 현대 명리학의 이 모델을 고안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떤 분이 사주를 볼 때 일간을 중심으로 십신을 정해서 이렇게 사주 팔자 체계를 가지고 만약에 사주를 감명한다. 그러면 이런 모델이죠. 이 모델이라면 누구나 다 서자평 선생의 고안했는 방법이 자평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평의 이론을 정교하게 따듬는 것이 자평진전이라는 책이에요. 자평진전. 이 책에서 제시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보면은 이 3년은 너무 길다는 말이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면은 왕초보, 그러니까 갑을병력도 모르는 사람도 낯선 사주를 받았을 때 3분 안에 개략적인 그거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라든가 운세라든가 삶의 모습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한 해에 어떻게 됐다든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 되는 건 왜 안 되느냐? 서자평 선생이 제시한 이 자평법을, 그러니까 자평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사주 감명 방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보느냐? 일간이 강하고 약하냐에 따라서 용신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자평 선생이 제시했는 방법에서는 용신이 월지지장간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월지의 지장간이 용신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현대 명리학에 다 이 사주팔자 체계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모델을 쓰잖아요. 이런 모델을 쓰면서 일간을 기준으로 십신을 정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자평진전과 서자평 선생의 그 방법론에 따라서 사주를 보면 잘 맞을 텐데, 설계자가 얘기한 거니까 이 모델을 설계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가지고 용신을 정하는 거예요. 서자평 선생이 제시했는 거는 용신은 뭐냐, 월지지장간에서 투간했는 게 용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팔자 용신 전구 월령 그랬어요. 팔자 용신 전구 월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주의 용신은 월지지장간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용신을 정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10년을 공부하고도 사주를 사실 못 보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옥 설계도를 받아가 가지고 빌딩을 짓겠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또는 빌딩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한옥을 짓겠다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자의 설계 의도에 따라서 그거를 보면은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사주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10년을 공부하고 3년은 고사하고 10년을 공부하고도 사주를 감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명리를 가르치는 분들이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분도 완전히 엉터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대 명리학에서 대부분 크게 사주를 보는 방법이 여기서 지금 억부법이 있고 격국법이 있고 또 하나 물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물상법이 있는데 뭐 이거는 빼고요. 물상으로 해서 보는 건 일단 빼고 하더라도 크게는 이제 억부법과 격국법이고 물상으로 보는 분들도 억부로 주로 하거든요.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억부법이라고 보면은 큰 부류로서 억부법과 격국법이 있는데 격국법이라는 것은 자평진전의 그 논리 그러니까 자평진전의 내용에 따라서 사주를 보는 분들이 아주 소수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한 5% 또는 뭐 더 적게 볼 때는 2%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소수예요. 소수고 대부분 그러니까 90% 이상의 분들이 이 억부법에 의해서 사주를 용신을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주는 용신이 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용신을 정해야 되는데 그 용신을 정하는 방법 또는 용신을 찾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억부법과 격국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억부법은 어떻게 용신을 정하느냐? 억부법은 용신을 오행으로 봅니다. 오행. 그러니까 용신이 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가 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억부로 보는 사람들은 용신은 좋은 것이다, 길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상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용신운이 오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용신운이 왔다 이러면.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용신운이 왔는데 용신이 흉신용신이 와서 제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대흉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은 좋은 것이고 억부로 보는 사람들의 기본 사상은 용신은 좋은 것이고 용수는 오행, 목화토금수라는 거죠. 목화토금수 중에서 용신이 된다는 거예요. 오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격국은 어떻게 하냐? 용신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신용신이 잘 보존되면 좋은 것이고 흉신용신이 와서 잘 보존된다면 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흉신용신은 망가져야 되는 것이고 길신용신은 잘 보존돼야만이 그래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길한 운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용신은 어디까지나 여기 보면 신자예요. 용신은 신자거든요. 신. 그러니까 십신이에요. 십신. 그러니까 용신은 뭐 식신이 되거나 상관이 되거나 재성이 되거나 정관이 되거나 평관이 되거나 이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십신으로서 얘기되는 거지 오행 목화토금수 이런 걸로 용신을 얘기하면은 이건 오행이지 용신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보면은. 왜 안 맞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만약에 목이 용신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 사주에 억부식으로 보면 목이 용신이다, 화가 용신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목이 용신이다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목 속에는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고 목 속에는 가불이 있잖아요. 목 중에서도 갑이 있고 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갑이 정관이라면 을은 편관이란 말이에요. 또 또는 뭐 수다 그러면 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 속에는 임수도 있고 계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식신이라면 하나는 상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관과 편관, 식신과 상관은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길신과 흉신의 차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목이라고 해버리면 그 속에는 정관인지 편관인지 구분을 못해. 또는 식신인지 상관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흉신과 길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편관운이 오면은 제복이 돼야 되는데 제복이 안 되고 보존이 되는 상황. 그렇게 되면 대망하는 거예요. 그냥 대흉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 정관이 왔는데 잘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인성을 만나거나 재성을 만나서 보좌를 받아야 되는데 정관이 왔는데 뭐 식상에서 제복을 당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 폭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행을 기준으로 이렇게 용신을 정해버리면은 오행 속에는 음양이 다른 그 정관과 편관 또는 식신과 상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주가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재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제, 편제, 정인, 편인이 크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은 적어도 정관, 편관, 식신, 상관은 구분이 안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억부법으로 대부분 10년을 공부해도 사주를 못 보는 원인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용신을 일단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가지고 억부로 사주를 보는 분들은 대부분이 사주 공부하는 분들이 억부로 공부를 하거든요. 억부법.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물상으로 공부하는 분도 크게는 억부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가지고 용신을 정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자평진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팔자 용신 정구 원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주의 용신은 그 찾는 문제가 아니에요. 월지지장간이 용신이에요. 딱 그렇게 못 박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군데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평진전 안에서. 그런데 억부로 사주를 보는 분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용신을 어떻게 정하냐. 팔자 용신 정구. 그러니까 월지지장간이 용신이 아니고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용신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만약에 딱 봤을 때 약하다. 그러면은 뭐 인성이나 일간을 돕는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 되고 일간이 강하다 그러면 뭐요? 일간의 힘을 빼는 식재관이 용신이 돼요. 여기서 또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의 사주가 굉장히 일간이 약하다고 했을 때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성을 용신으로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겁을 용신으로 하게 됩니다. 또 일간이 강하다 그러면 식재관이 용신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식신을 용신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재성을 어떤 사람은 관성을 용신으로 하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사주를 감명하는 명리가의 시각에 따라서 똑같은 사주인데도 나는 이 사주를 인성으로 용신을 볼 거야. 나는 이 사주를 비겁으로 용신을 볼 거야. 이거는 그 사람의 선택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때도 있고 10년 아니라 20년을 공부해도 사주를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늘 알던 사람 또는 유명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은 이미 프로필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볼 수가 있죠. 거기다 거꾸로 맞추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 낯선 사람의 사주를 만났을 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라는 게 하나의 학문이라고 친다면 이건 진리거든요. 진리가 성립되려면은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이 사주가 식신이 용신이다 하면 식신이 용신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환자가 어떤 환자 감기 환자가 제대로 오진이 나지 않는 경우라면 어느 병원 어느 의사가 보더라도 감기로 판명이 나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의 혈액형이 어떤 날 비가 오는 날이든 눈이 오는 날이든 이 병원이든 저 병원이든 이 의사든 저 의사든 누가 보든지 간에 혈액형이 O형이다 그러면 O형이 어디에 가서 검사도 O형이 나와야 되고요. 오진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런 거 빼고 얘기합니다. 또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어떤 사람이 A형이라면 어디에 가서 뭐 밤에 검사든 낮에 검사든 A형은 A형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명리를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진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일간이 약하다. 일간이 약하니까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성을 용신이라고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비겁이 용신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국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억부 형태로 대부분 사람들이 10년, 20년 사주 공부를 했는데도 또 현장에서 실제로 가르쳐요. 한 10년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나 뭐 카페 블로그에서 대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냐 실제로 사주를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잘 보는지 못 보는지는 낯선 사주를 가져가서 한번 할 수 있는지 맞춰보시면 특히 과거치가 과거 특정한 연도 과거에 막연한 뭐 이 대운이 어쨌다 저 대운이 어쨌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과거에 어떤 특정한 해에 어떤 일이 됐냐, 길했냐, 흉했냐를 한번 물어보시면은 거기에서 판가름이 날 겁니다. 못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재라도 그 명리 선생이 아무리 천재라도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논리예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용신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또 같은 용신을 오행으로 간주하니까 오행 속에는 음양이 달라서 정관, 편관, 식신, 상관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케이스 지금 심호중시의 사주 케이스를 가지고 억부법으로 사주를 볼 때와 격국법으로 사주를 볼 때, 억부로 볼 때와 격국으로 볼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비교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해요. 자, 먼저 이 김호중시의 사주를 억부법으로 만약에 본다 이렇게 간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호중시 사주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굉장히 신약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주는 그러니까 을목일간이 지금 유, 신, 사, 토 이런 게 다 일간을 약하게 하고 기껏해야 간목 하나와 미토에 통군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신약 사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극신약, 매우 약한 사주죠. 그러면 뭐가 용신이 됩니까? 이 사주를 돕는, 목을 돕는 같은 목이나 또 수생목 해야 되니까 수 같은 것이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주를 수가 용신이다, 일간을 돕는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토는 뭡니까? 용신을 극하니까 이제 기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용신 수니까 금생수하니까 금은 그러면 상신이 되는, 희신이 되는 거죠. 희신. 이런 식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목이 용신이다, 수가 용신이 아니라 목이 용신이다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목을 극하는 금이 그 기신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금이 기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을 용신이니까 수는 여기 수는 이제 희신이 될 수가 있죠. 또 화는 뭡니까? 화는 여기 기신을 극하는 거니까 여기 기신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신이 희신이 될 수 있죠. 화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보는 사람이 수를 용신으로 봤느냐 목을 용신으로 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억부 형태로 사주를 보면 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소발의 지작비를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아요. 만약에 이 사주가 수가 용신이라고 그러면은 토운은, 그러니까 토가 오는, 무기토가 오는 망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목이 용신이라 그러면은 경신금이 왔을 때는 망하는 것이고, 화가 왔을 때도 망하게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화가 올 때는 좋게 되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되는데, 이런 이제 김호중씨 사주 같은 걸 푸는 명리 선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의 프로필을 아니까 대충 보니까 수가 용신일 때가 유리하게 보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가 용신이야 이렇게 보게 돼요. 일간은 약하고 인성이나 비겁, 그러니까 수나 목이 용신인데 수가 용신일 거야. 이 사람 지금 살아온 과정들, 지금 34살밖에 안 되는데 그럴지라도 과거치를 대충 맞춰보고는 이제 때리는 거예요. 프로필을 보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10년 공부하고 20년 공부해도 사주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격국의 형태로 사주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격국에서는 이렇게 신강신약, 이 억부로 볼 때는 항상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먼저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목화토금수를 용신으로 하죠, 오행을. 그런데 격국으로 보면 이런 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강신약을 판단하지 않아요. 이건 언제 판단하느냐? 운을 볼 때. 그러니까 격국법에서도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는 걸 얘기를 많이 해요. 언제 얘기하냐면 대운이나 세운을 적용할 때는 봅니다. 왜냐하면 용신을 잘 쓸 수 있느냐 못 쓸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거든요. 보지만 그 외에 사주의 처음 격국의 성패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안 봐요. 신강신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그럼 용신을 일단 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월지지장간 중에서 투간한 게 용신이니까 6월에 을목에 신금이 투간이니까 칠살격이죠. 이 사주는. 그러면 칠살은 흉신이니까 흉신을 제복하는 것이 있으면은 격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금이 있고 식신이니까 식신이 칠살 흉신을 제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칠살 식재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처럼 수가 용신이다 이렇게 만약에 보게 되면 신약하니까 인성 수가 용신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주는 수가 올 때 좋아야 되거든요. 수가 오면은 여기 지금 앞으로 대운이 계사 이민진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은 이게 좋은 운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나쁜 운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거식호살이라 그래요. 격국에서. 그러니까 격국의 성패를 볼 때 이 칠살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 화를 죽임으로써, 수가 와서 화를 죽임으로써 칠살이 살아나니까 거식호살 돼가지고 대패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되고, 격국으로 사주를 보는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굉장히 정교한 수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걸 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누가 보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 자다가 깨어나 보든 뭐 새벽에 보든 관계가 없어요. 기분이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용신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건 하나의 진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그러니까 격국의 방법으로 자평진전에 정통해서 여기에 올인해서 공부를 하면은 까막눈에서 시작을 해도 한 3년 정도를 주 한 3, 4시간 공부를 하는 걸 하면은 충분히 어떤 사주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가지고 용신을 정해서, 또 그 용신은 이렇게 오행으로 하고,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오행, 목화토금수로, 그러니까 편관, 식신, 인성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목화토금수로 얘기하는 식으로 사주를 보게 되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10년 아니라 20년을 공부해도 사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워낙 많은 경험과 오랫동안 접해 있는 게 있어가지고 대충 맞추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하게 어느 해가, 특정한 해가, 그러니까 대운상으로 그럴지라도 특정한 해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거는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고 이걸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오행을 기준으로 해버리면은 정관, 편관과 식신상관을 구분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 모델, 이 사주팔자 모델을 설계하신 분, 이 설계하신 분의 의도와 너무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델을 설계하신 분이 용신은 월지지장간이라고 했는데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로 용신을 정해버리면은 완전히 남의 설계도, 그러니까 누가 굉장히 저명한 건축가가 한옥 설계도, 멋진 한옥 설계들을 해놓고 이거를 그대로 지으면 멋진 한옥이 나와, 대궐 같은 집이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설계도를 가지고 가가지고 뭐 63빌딩 같은 건물을 짓겠다고 나서는 거와 똑같아요. 거꾸로 또 어떤 건축가가 63빌딩 같은 설계도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서 한옥을 짓겠다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주는 이 모델을 개발했는 사람이 누구냐? 서자평이에요. 그러면 서자평의 자평법, 현대 명리학은 다 이 사주팔자 모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모델에 따라서는 누구나 다 그러니까 격국의 성패로 사주를 봐야 돼요. 격국의 성패. 격국의 성패를 기준으로 사주를 감명해야지, 격국의 성패를 도외시하고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따라 용신을 정해가지고 막 오행으로서 용신을 정해하면 영원히 사주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뭐 3년, 5년, 10년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보면 10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사주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거든요. 그런 이유가 사주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자평의 이 자평진전 같은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얇은 책이고 선생에 의해서 조금만 지도를 받고 선생의 조언을 들으면 금방 사주에 그 굉장히 마스터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면서 억부 형태로 계속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가끔씩 가다가 보면 제가 그래요. 10년 공부했는데 사주 못 본다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사주 공부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주제를 다루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까막눈 또 3년이면은 대충 봅니다. 대충이 아니라 상당히 정교하게 보죠.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 공부했다 그러면은 정교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접근 방법, 그러니까 사주의 자평, 이 설계도를 만든 이 현재의 이 사주 모델을 만든 그분의 사상 체계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방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공부할 때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억부용신, 용신을 얘기할 때 억부용신, 통관용신, 조후용신, 또 병약용신,
격국용신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다 이 억부법이에요. 이분들을 얘기하는 건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은 대체적으로 다 사주를 10년, 20년에도 사주 배우기 어렵고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는 그 본인도 실질적으로 사주를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100이면 100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억부용신이나 통관용신이나 조후용신이나 또 뭐 그 병약용신 이런 말을 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중국의 그 서라고라는 사람이 자평진전 평주를 쓰면서부터 일어난 일이거든요. 불과 한 100년 정도 전 얘기입니다. 100년 전부터 이게 왜곡된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정통 자평진전이 왜곡돼 버린 게 자평진전 평주로 인해서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자평진전 평주로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사주 공부, 왜 사주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려웠냐, 그리고 10년 20년도 안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가 이 용신을 정해서 해석하는 격국의 성패를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그 방법, 그러니까 억부법이로 형태로 또는 물상법으로 사주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했고요. 구체적인 사주로 이 김호중 씨, 가수 김호중 씨의 사주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주 공부 3년은 너무 길다 하는 이 부분을 이 주제로 사주를 한번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